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열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열이 없는데도 이 열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뭐 진한, 가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실열, 허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손발도 많이 차고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하고 항상 아랫배도 묵직하고 차갑고 머리가 열이 나고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문진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갖고 있는 열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이게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결국 뭐 순환 문제로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요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 순환력이 떨어지거나 열 조절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상열 하한증이라고 해서 머리가 뜨겁고 발이나 하복부가 차가워지는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혹시나 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들, 질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열하한증이 나타나게 되면 네. 아까 왕아나운서님이 막 겨울에도 덥고 땀이 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그런 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혹시 같습니다. 자꾸 제 얘기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통을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게 네. 좀 열이 많은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열성 두통의 경우에는 이 열이 위로 치받치게 되면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탈모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좀 탈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 체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왕 아나운서님은 뭐 열이 난다고 하셨고 빙 아나운서님은 춥다고 하셨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체온 얘기를 할 때요 주의할 것이 지금 면역력을 높이는 체온의 경우에는 심부 온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아나운서님들이 뭐 덥다 춥다 하시는 건 이 체표열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체온은 심부 온도, 즉 우리가 보통 체온을 잴 때 그냥 이렇게 피부에 대고 재지 않잖아요. 네. 혀 밑에 대거나 뭐 귀에 대거나 뭐 제일 정확하게는 항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부 온도와 체표열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소 이렇게 체온 유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정경 원장님 저 같은 해주시죠.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하체 순환력을 돕기 위해서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찬 음료수나 찬 거를 마시게 되면은 이 장이 차지면서 장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하도록 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핫팩 같은 것들을 대도록 해서 얼굴은 덥더라도 오히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위에 열이 내려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이런 습관을 교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만 열나도 해열제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쵸. 많아요. 특히 아기들이 열나면은 부모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로 해열제를 투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증의 열, 진짜 병리적인 열이라면은 필요한 경우에 해열제가 적정 시기에 투여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좀 지켜보고 내 몸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두거나 기초 체력을 높여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몸의 체온에 민감한 건 좋지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체온, 아까 이주환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체온은 내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걸까요?
네, 허리가 굽는 이 척추 후만증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문의 주신 시청자분처럼 나이가 좀 있으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 뼈의 밀도가 좀 달라지면서 척추 뼈의 구조적인 변형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라면은 골다공증 치료 혹은 예방을 위한 한약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척추 질환들, 척추 염증이나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척추에 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화되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복근이나 허리 쪽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압박골절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종양이나 다른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원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퇴행성 이런 질환들을 예방을 하려면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아는데 또 어르신들이 이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어르신들한테 좋은 스트레칭 방법, 관심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다가 오히려 다른 부상을 입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방식의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처음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어머니처럼 갈비뼈 손상이 있으셨고 등이 많이 굽어 계시기 때문에 등을 쭉 펴주는 운동인데요. 양팔을 하늘로 기지개 켜듯이 만세 자세로 쭉 펴 올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개를 같이 젖혀주시면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고개가 너무 아프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은 그냥 정면을 보고 시행을 하시면서 차차 늘려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이제 누워서 똑바로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주시고 그 상태에서 복부와 엉덩이 힘을 꽉 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건데요. 이때 복부나 엉덩이 힘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동작이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살짝 조금씩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복부 근육과 허리 근육이 키워지면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동작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짐볼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 위에 앉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의자나 소파나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데서 편하게 앉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코어의 힘을, 복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균형을 잡게 해주면서 하체를 단련시키게 됩니다. 이게 먼저 다리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 하시면 균형 잡기가 쉬우시고요. 이게 익숙해지실 때마다 무릎을 좀 붙여가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양팔을 쭉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 되는 자세고 이게 너무 쉬워지시면 위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단계별로 동작을 변형시켜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작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인데요. 누워서 양팔을 옆으로 쭉 벌려서 대자로 벌리신 다음에 무릎은 붙여서 살짝 굽혀서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쭉쭉 펴게 되고 척추 전체를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이라서 이거는 틈날 때마다 꼭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를 하실 때 무릎을 꼭 반드시 반대쪽 바닥까지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시도록 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심장 문제로 인해서 수술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약을 복용하시면서 혈압이나 협심증 문제를 최대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맥박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사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측정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담당 주치의분께서 다음에 또 다른 운동부하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아버님처럼 기저질환, 즉 심장 문제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 문제가 이제 우선이 되겠지만은 2차적으로 또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혈압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 몸의 이제 기초 체력을 높이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은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그건 이제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이 안 좋다는 건데 가벼운 등산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힘든 등산은 제외하시고 산책 정도의 가벼운 등산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면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